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6일 금요일 아침 김주환입니다.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평년보다 2주 정도 빨라서 장바구니 물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소비자단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을 마련한다 준비를 했을 때 백화점이 29만 원대고요. 대형 유통마트가 26만 원대, 그리고 전통시장이 21만 원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전통시장이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작년에는 이맘때 날이 워낙 더워가지고 많은 것들이 값이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번엔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얼마나 오를까 걱정이 된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추석 명절 성수품 구입하는 날짜도 언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절 전 일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구입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대형 유통마트 찾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요, 정기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곳에 따라 연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절 성수품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네. 자, 지금 북상하고 있는 가을 태풍 링링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 대전 지역에 비가 일단 좀 그친 것 같은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언제쯤부터 영향을 끼칠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예상되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낮 동안에는 서해상으로 올라오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중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은 곳에서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전복되고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의 위력이니까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정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태풍은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이동 중인데요. 내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 낮 동안 서해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8도, 세종과 공주 29도, 대전 30도로 어제보다 높아져 다소 덥겠습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보령 30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이 오늘 오후부터 점점 높아지겠는데요. 내일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7m 이상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 사이 태풍의 영향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태풍 링링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니까 제주 서부를 지나서 서해안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요즘 며칠 동안 거의 여름 장마처럼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아침 풍경도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문자 사연,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도 기상캐스터, 오늘 아침 풍경은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집 앞마당이나 아파트 아니면은 운동할 때 동네 모습이라든지 지금 가족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모습을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나들입니다.
요즘 보면 각 지역별로 예술 특화지구가 조성되고 있는데 네. 서천에 가면은요, 이 문화가 있는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서천 장항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화려했던 시절만큼이나 요즘은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서천 장항항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죠. 서해와 만나는 금강하구에 자리한 항구, 장항. 문화를 담은 공간과 예술을 꿈꾸는 사람이 하나둘 자리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새로운 문화가 숨쉬고 있는 장항으로 예술의 향기를 찾아 떠나보자. 일제 강점기에 개항한 후 수많은 물자가 드나들던 장항항.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모습은 많이 변화하고 기능도 크게 쇠락했지만 최근 들어 장항은 새로운 활력을 담기 시작했다. 장항항과 역사를 함께 해온 장항화물역. 장항선의 종착점이자 교통의 요지였지만 몇 해 전에 모든 철길을 닫으며 기차역으로는 막을 내리게 됐다. 그 후 폐쇄된 역은 문화공간으로 바뀌며 장항도시탐험역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 장항 도시탐험역은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장항을 좀 더 깊숙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자 장항 도시탐험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저희 공간은 올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느낌이 있는 여행, 느낌이 있는 일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에게는 문화로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리고 여행객들에게는 장항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항의 변천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역 건물 2층에 자리한 장항 이야기 뮤지엄은 전시 패널과 영상 등을 통해 이곳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역사 공간이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된 장항의 문화 거점이다. 이곳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이용되었던 항구고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폐쇄시키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를 해서 박물관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보고 이제 옛날에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이 굉장히 유익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건물 안에는 어린이 라운지를 비롯해 카페, 전망대 등 다양한 공간으로 채워 장항 탐험의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마지홀로 바뀐 대합실은 콘서트 장항이라는 특별한 공연을 여는 장소로 이곳에선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작은 음악회를 이어가고 있다. 너무나 훌륭한 관객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끝내고 나니까 이곳 장항 도시탐험역이 정말 정겹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super close space where the audience is just there and we're playing here. That's amazing. 서천 장항의 또 다른 문화 공간은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라디오 방송과 영상 제작의 현장이자 다양한 체험과 문화 향유의 기회 등 미디어 콘텐츠들로 가득한 곳이다. 네, 여기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는요, 서천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서천 국민들이 여기에 오셔서 본인들이 여기서 교육도 받고 제작도 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 제작을 진행 중인 동아리 스토리클럽.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교량 역할을 해준 센터 덕분에 중고제 판소리를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고 있다. 저는 이제 영화 원래 이 상업 영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귀촌해서 제가 경험한 거를 좀 가르쳐 주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이런 일들이라서 이제 관심도 가져졌고 이제 전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위해 정기 무료 영화 상영회를 매주 2번씩 운영하며 공간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그 밖에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는 찾아가는 영상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찾아가는 영화관, 장수사진, 마을 추억 만들기 같은 경우는 마을에 가정마다 갖고 있는 옛날 사진들을 저희가 다 한데 모아서 스캔 복원 작업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 추억 영상 만들기는 여기 역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 저희가 일상 영상을 좀 찍어서 역시나 편집해서 가족분들한테도 드려서 또 추억으로 남겨드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이 일제의 곡물수탈 항구였던 탓에 마을 한편에 지어진 미곡 보관창고. 과거 수탈 창고로 우리의 아픈 역사를 품은 근대 문화유산이 오늘날에는 문화예술을 나누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공간의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행복한 창작 이야기들로 다시금 이곳을 채우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전시나 공예나 그 공연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과정이에요. 그래서 극단, 미국같이 공연하는 팀이나 또 합창이나 또 시니어 극단이 있어요. 그런 연습 장소로 지금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공간에서 연습 중인 극단 미곡. 서천, 장항 지역의 문화단체로 보고 듣기만 하던 예술을 일상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며 여러 차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 3사람 가지고 어렵사리 진행이 되다가 이제 뭐라고 하나 새끼를 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년 만에 단원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대식구로 불어났습니다. 막걸리 있으면 한 잔 드셔요? 보스 센 거니? 조금만 시들려. 다음엔 좀 비싼 걸로도 좀 시켜봐. 저기요, 걱정하지 마라. 병원에 다 일할 만한 자리 없냐? 잘 나가는 항만 도전이도 하자뇨. 지금 다 놀리는겨? 오빠, 나는 스포츠 댄서였어.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야? 어찌됐든 썰이야. 나는 한 번만 보고 싶다. 서천이라는 이 지역에 정말 고명하신 우리 연극계에 고명하신 고금석 연출님이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과 같이 연극 공연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극단 미곡의 문을 노크하게 됐습니다. 평소 내성적이었던 제가 극단 미국 활동을 함으로써 저의 새로운 발견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소홀해지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항 문화예술 창작 공간은 각종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 10월에 열릴 장항 선셋 페스티벌 준비도 한창이다. 이 미국 창고라는 그 근대 유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 자산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주민들이 창작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적으로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억과 함께 예술의 정취를 담은 공공미술 작품들. 거리 곳곳에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항을 느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시골의 작은 영화관. 또 시간창고라는 별칭으로 세 단장을 마친 공공도서관고 장항에 빠질 수 없는 문화장소다. 근대에 번화했던 항구는 조금씩 그 시대의 가치를 잃었지만 새롭게 들어선 변화의 기운이
이곳 문화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다. 시간의 항구 장항에서 만나는 향과 결이 다른 문화의 바람. 그 특별한 흐름과의 접촉이 기다려진다. 네. 이 서천하면 1000가지 매력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문화 공간도 다양합니다. 특히 화물역을 새롭게 꾸민 도시탐험역. 이름부터 재미있고 공간들이 참 알차게 꾸며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천군의 미디어 문화센터도요,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 창고였던 예술 창작 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 서천의 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또 오는 21일부터 서천 홍원항에서 전어 꽃게 축제도 열립니다. 네. 이렇게 서해의 별미를 한번 맛보시고 감성 문화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남 보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남도의 섬 하면요, 신안이나 완도처럼 유명한 섬들도 참 많은데요. 전남 보성에 가면 미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섬으로도 꼽힌다고 하거든요. 전남 보성의 장도로 떠나보시죠. 깨끗한 갯벌에 생물이 자라나고 넉넉한 삶의 터전이 돼주며 맛있는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신비한 미지의 섬. 가고 싶은 섬 장도로 지금 떠나보시죠. 벌교 상진항, 이 작은 선착장이 장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물때를 맞춰 하루 단 2번. 오늘은 아침 7시 배를 타고 장도에 들어가 보려 합니다. 100길로 30분을 달리면 여자만의 한자락에 자리한 장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배에서 내리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이 버스를 탑니다. 버스는 단 한 대뿐이죠.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장도에? 장도에 언니집을 가고 있다고. 차 타고, 배 타고, 또 차 타고. 예, 이 버스는 여행객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장도에 발이 돼주는 버스. 이 버스는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는데요. 종점은 장도 구수 마을회관입니다. 오셔서 좋으시겠네. 예, 좋아요. 이쁘가 하나 나를 유튜브 봤어.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이쁘까지. 선생님한테 요즘 뭐 해주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 걸리긴 뭘 걸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시게 뭐. 흔적은 100km로 장도. 해안선 길이 15.9km, 쫙 펼쳐진 바다를 보며 달리는 자전거 둘레길도 있습니다. 바다와 갯벌, 그리고 섬이 하늘에 맞닿은 장도. 이 갯벌은 습지 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 있는 곳인데요. 벌교하면 꼬막, 꼬막하면 벌교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벌교 꼬막의 약 80%가 여기 장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태백산맥에서도 장도 벌교 꼬막을 가장 훌륭한 반찬이라고 소개했죠. 칭찬이 자자한 장도 꼬막은 마을의 하나뿐인 이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벌교 꼬막은 그냥 삶아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과 곁들여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도 다 장도에서 나오는 거죠? 오롯이 장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든 장도 밥상이요. 많이들 찾아오세요. 네, 꼭 갈게요. 이번엔 장도를 색다르게 즐겨볼까요?
장도에는 아주 특별한 3가지 동물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찬찬히 둘러보시고 그 3가지 이야기를 찾아보시는데요.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3가지나요? 마을 곳곳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요. 다른 각도에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즘 항공샷이 유행이니까 위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호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머, 섬 모양이 노루를 닮았죠? 장도라 하면 대부분 길 장자를 생각하겠지만 보성 장도는 섬의 형태가 노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노루 장자를 써왔는데요. 마을을 둘러보면 이 노루 벽화가 반갑게 반겨줍니다. 아이고, 코끼가 아니고 이쁘냐.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벽화 속에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바야흐로 조선 태종 때 일본이 코끼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매일 5마리의 콩을 먹어댔고 심지어 한 관료를 밟아 죽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로 열린 동물재판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일본에서 준 선물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어서 결국 유배를 보내기로 했고 그 유배지가 바로 장도였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바로 이 목섬이 코끼리가 유배됐다는 것입니다. 장도에 오면 섬 속의 섬, 이 목섬을 꼭 한번 둘러보세요. 이장님, 저희 2번째 동물까지 찾았어요. 애쓰셨어요. 이쪽에 가시면은 또 한 가지 동물이 숨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이 목섬에 코끼리 말고 한 가지 동물이 더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주민분께 힌트를 좀 얻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어떤 동물이 숨겨져 있어요? 나는 소 얘기밖에 못해요. 소? 네. 소가 무슨 소예요? 우리 소 누렁이를 27년간을 나가 키웠어. 27년, 30년 그런 데는 소는 아마 드물 거예요.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을 넘게 살다간 이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친구이자 장도의 명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가 죽자 수레에 끌고 와 손수 묻어줬다고 하는데요. 누렁아, 너 어떻게 산가 보려고 나가요. 너 한번 찾아와 봤다. 잘 사냐? 누렁아, 나가 너를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를 이기려고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로 잘 가 살아라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의 쉼표를 얻을 수 있는 장도. 사람 냄새 나는 이곳은 고요한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곳인데요. 여러분도 신비한 섬 보성 장도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좋아. 네, 이 보성하면 벌교 꼬막이 유명했는데 벌교 꼬막의 80%가 장도 출신이었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배를 타고 30분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남도 여행길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도의 또 다른 섬이죠. 목섬에 내려오는 3가지 동물 이야기도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관광지의 모습이 아니라 한적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모습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행복한 섬 이야기, 장도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는 이렇게 피부 균형이 깨지기가 쉬운데 이게 두피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환절기 탈모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보면 머리 감는 것 자체가 좀 고민된다, 걱정된다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게 보이니까 이거 매일 감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감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점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 김수연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장님 뭐 뵐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머리숱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네요. 탈모 고민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자, 먼저 이 머리카락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보죠. 예, 머리카락은 예전에 로마의 그 율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월계관을 썼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발을 고안했다고 하지요. 이렇듯 머리카락은 외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은 우리 그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또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에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피부는 이제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케라틴으로 되어져 있는 반면 머리카락은 손톱이나 발톱처럼 딱딱한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게다가 머리카락은 피부처럼 인종별로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한국인은 검은색으로 띄어져 있는 반면에 백인보다 모발이 굵고 그리고 자라는 속도랑 밀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환절기 탈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시기가 계절적으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언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도 궁금한데 탈모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실까요? 예, 탈모는 말 그대로 머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은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두피는 성인에서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로 머리카락이 존재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0.3mm,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게 되는데요. 머리카락에는 역시 생장 주기가 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을 생장기라고 하는데요. 2년에서 6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주의 퇴행기를 거쳐서 3개월쯤 휴지기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모가 아닌 사람들도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하루에 80개에서 100개씩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은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게 됩니다. 머리를 3일에서 4일 감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당겼을 때 머리가 몇 가닥 힘없이 빠져나와도 탈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탈모는 매우 천천히 진행되게 됩니다. 건강한 머리카락과 모근이 빠진다고 해서 탈모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모낭이 수축되면서 그 이후에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더 이상 머리가 자라지 않게 되는 거, 그것을 탈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환절기에 저도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 환절기 중에서도 특히 이맘때 이렇게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가을철에 좀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가을바람이 불게 되면은 탈모로 병원에 찾는 환자분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봄철에는 머리가 잘 자라다가 가을철이 되면은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제 일조량이 많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일조량이 줄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몸속에 있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이러한 가을철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추가 지난 8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머리카락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가을철 탈모는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로 6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복됩니다. 여름에 모자를 쓰면 햇빛을 덜 쐬므로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또한 땀이나 피지 분비가 왕성한 여름에 두피 관리를 잘못해서 지성 비듬이 생겼거나 수영장이나 바닷물의 염소 성분으로 모발이나 두피가 손상된 경우 탈모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머리가 가늘어지게 되거든요. 네. 얼마나 가늘어지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머리카락은 빠지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가 진단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탈모 자가 진단법으로 이제 3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머리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에서 7, 80개를 한꺼번에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5개 이상 빠지면은 이제 탈모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머리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3일 인상으로 연속으로 빠진 머리카락을 비닐봉지에 모아 개수를 세어보는데요. 머리를 감지 않고 관찰을 보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100개 이하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마 넓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진과 비교해서 앞 이마가 더 넓어졌는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또 눈썹 위에 손가락을 4개 겹쳐 놓았을 때 이마선이 그 이상 올라가 있으면 탈모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래 이마가 넓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요. 아, 그럼요. 네. 예. 뭐 머리카락 한 4-5개 이렇게 잡아당겨서 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탈모 때문에 좀 걱정이다 하는 분들은 그 4-5개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저 같으면은 그거 억지로 빼고 싶지는 않을 텐데 일단 자가 진단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탈모도 보면요 종류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탈모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남성형 탈모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여성형 탈모, 그리고 이제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그다음에 이제 견인성 탈모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가장 먼저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남성형 탈모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남성형 탈모는 이제 탈모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탈모인데요. 유전이나 또는 이제 남성형 호르몬, 이제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는 탈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M자형 탈모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마 부분의 탈모와 정수리 부분의 이제 탈모 및 모발의 가늘어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행하게 되는데 앞머리선이 후퇴가 심해지면서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는 시작 시기가 이제 보통 사춘기 이후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대 중반부터 탈모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발생 환자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사춘기 연령이 점차 낮아져서 청소년기에도 대머리 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의 서구와 외부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남성형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머리에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모발의 그 호르몬에 의해서 모발 성장 기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3년 정도 자란 굵고 까맣고 건강한 모발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모발은 약 1년으로 자라다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서 빠지는 기간이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모발은 가늘어지게 되는데요. 색이 옅어져서 솜털처럼 점점 변하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대머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앞서 사진에서 봤듯이 보통 남성형 탈모는
앞머리가 주로 빠지잖아요. 예, 뒷머리는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앞머리가 주로 빠지는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또 이럴 때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건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머리 환자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머리는 비어 있는데 오히려 뒤에 머리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머리 두피의 모발과 뒷머리 두피의 모발의 안드로겐 호르몬의 활성화에 대한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머리가 발생하는 앞머리 두피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환원 요소의 활성이 뒷머리 두피에 비해서 높습니다. 따라서 대머리에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의 앞머리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서 점점 성장 기간이 짧아져서 탈모에 이르게 되는데요. 남성형 탈모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대머리 치료 약물은 국소제제 도포와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모발 이식 수술도 가능하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갱년기가 오면 여성들에게도 탈모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여성형 탈모도 남성형 탈모처럼 이제 대표적인 탈모 질환 중 하나인데요. 여성형 탈모는 아직까지도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아마도 유전이 관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여성형 탈모를 갖고 있는 환자분 중에 50%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계 유전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빠르면 초경이 지나고 나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40, 50대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 역시 남성형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도 어느 정도의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고 여성도 일정량의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남성 호르몬의 변환이 증가하거나 혹은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하여도 탈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 쪽의 가르마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여성에서는 전체적인 침범도 나타날 수 있지만 남성들처럼 정수리 전체가 비어져 있는 그 탈모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머리가 얇아지고 그리고 모발이 풍성해 보이지 않는 볼륨감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형 탈모의 치료는 남성형 탈모와는 좀 다르게 이제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소적인 제제를 도포를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광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약물을 모낭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형 탈모, 이 갱년기 탈모는 그렇다면 갱년기가 좀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모발이 나는 건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하네요. 그거와는 다르게 어쨌든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갱년기가 지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게 원형 탈모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자, 원형 탈모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혹시 이제 아기 공룡 둘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둘리요? 예, 네. 어렸을 때 많이 봤죠. 만화. 예, 예. 그 제가 가장 원형 탈모하면 이제 생각나는 장면이 이제 사고뭉치 둘리로 인해 가지고 고길동 씨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가 생겨서 우울해하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생각납니다. 우리가 예.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원형 탈모가 생기는 그런 장치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를 일으키는지 원형 탈모가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 30%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일단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면역기가 작동을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오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모낭이 나쁜 건 줄, 나의 적인 줄 알고 이제 그 면역계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모낭에 있던 모발이 이렇게 저절로 빠지게 되면서 원형 탈모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원형 탈모가 처음에는 작게 생겼다가 이게 조금이라도 점점 넓어지면 이러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먼저 될 텐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원형 탈모가 심해지면 전신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두피 전체에 있던 모발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요. 대개는 이제 두세 군데,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 그 털이 나는 온 곳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썹이라든지 겨드랑이, 음모, 그리고 팔다리에 있는 털들도 다 빠질 수가 있고요. 이 원형 탈모는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꼴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탈모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로는 우리가 이제 국소제제를 도포한다든지 이제 모낭 주사를 맞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엑시모 레이저라고 하는 광선 치료나 또는 냉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원형 탈모는 굉장히 이제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을 하신다면은 얼른 이제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주변에 보면요. 아기를 낳고 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출산 후의 탈모는 어느 정도나 많을까요? 예, 그 임신 후부터 시작을 해서 출산 후 탈모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는데요. 꼭 이제 그 출산 후에 내원을 하셨을 때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가 많이 빠진다. 머리빗을 하기만 하면은 머리가 한 뭉텅이씩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이제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 그 머리카락의 생장 주기, 그 생장기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빠져야 될 머리들이 빠지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점점 성장기에 머물러 있던 머리카락이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데요. 산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모발이 이제 우수수 빠지게 되는 거지요. 대부분 이러한 증상은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증상입니다. 출산 후 탈모는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긴 머리는 짧게 한다든지 그리고 느슨하게 머리를 묶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압박감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주고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헤어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헤어 시술을 받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발 관리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탈모 억제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두피에 염증이 있을 때도 모발에 이제 탈락이나 아니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은 일단 두피에 각질이 쌓이지 않도록 머리는 하루에서 이틀마다 매일 감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머리는 미지근한 물로 감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샴푸는 두피 깊숙이 골고루 묻혀서 충분히 마사지하고 린스는 두피가 아닌 머리카락에만 바른 후에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빗질을 해서 엉킨 것을 풀은 상태에서 세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젖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로 빗질을 하면 모발이 부스러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거의 말랐을 때 빗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녁에 머리를 감게 되면 잘 말리고 주무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으면 모발이 부러지고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잘 말릴 가능성이 자신이 없다면 아침에 감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머리를 말릴 때에는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좋고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을 할 때에는 찬 바람으로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야 될 때는 30cm 정도 띄워가지고 머리를 말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속도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주먹씩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무서워서 머리 감기가 겁이 나는데요.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가 더 많이 빠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많은 환자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가 많이 빠지신다고 4, 5일에 한 번씩 샴푸를 한다거나 샴푸로 하면은 머리가 더 빠지시는 것 같다고 비누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 모두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머리는 정상적으로 빠지는 것이 있고 아까도 이제 80개에서 100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빠질 수 있는 머리가 3, 4일 정도 빠지지 않고 샴푸할 때 계속 빠지게 되면 더 많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머리를 안 감게 되면은 두피에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비듬이나 지루성 피부염 또는 모낭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를 제대로 감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샤워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감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번 감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두피 건강에 좋지 않은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머리를 많이 감는 것도 이제 머리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머리를 저녁에 감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노폐물이 쌓인 것을 배출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머리를 잘 말릴 자신이 없다면 이제 왜냐하면 잘 말려야지만 두피 손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침에 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 잘 말릴 자신이 없으면 아침에 감고 되도록이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두피 건강엔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함께 풀어보죠. 자, 검은 콩이 모발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혹시 모발에 더 좋거나 해로운 음식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모발에 제일 좋은 음식은 우리가 이제 해조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해조류요? 예, 우리 미역이나 다시마, 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해산물, 새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 종류도 머리에 좋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머리에 해로운 음식은 이제 우리가 머리가 잘 알다시피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는 단 것 아니면은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또 소개해 드릴까요? 예. 자, 탈모에 비오틴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 비오틴이 어떤 거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비오틴은 우리가 비타민 B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비타민 H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H는 이제 비타민 H는 이제 하우트라고 하는 독일어로 그 H가 그 스킨, 이제 피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부에 좋은 비타민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모발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케라틴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 중에서도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제 비오틴은 이 황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비타민으로서 우리 모발을 생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께 좀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예, 탈모는 우리가 이제 끈기가 명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탈모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은 끈기 있게 치료를 해야 도움이 되고요. 탈모를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다시 3개월 있다가 이제 원래 머리가 이제 점점 빠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탈모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대머리가 신경 쓰이지 않으실 때까지만 치료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해서 본인이 그 탈모의 기록을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꾸준히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수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낮까지 가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예상되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낮 동안에는 서해상으로 올라오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중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은 곳에서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전복이 되고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의 위력이니까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정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태풍은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이동 중인데요. 내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 낮 동안 서해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8도, 세종과 공주 29도, 대전 30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보령 30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오후부터 점점 높아지겠는데요. 내일은 서해중부 먼바다에서 7m 이상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 사이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은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아침 풍경이었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5616번님,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날씨가 흐리고 꿉꿉합니다. 건조기가 없는 저희 집, 빨래가 마르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산 모기도 더 극성스럽고요. 잠깐씩이라도 해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빨래가 좀 잘 말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꿉꿉할 텐데요. 8304번님, 다시 비가 온다고 하지만 아침은 아주 맑고 상쾌합니다. 나무들은 파릇파릇 싱그러운데 멀리 있는 산은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반갑지 않은 비야 그만 오거라. 추석 대목 위에 열심히 땀 흘리신 농부님의 한숨 소리 들린단다. 그렇습니다. 태풍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좀 조용히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411번님, 자운대 아침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금병산은 안개로 뒤덮이고 나무들은 초록초록합니다. 무궁화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보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게임. 예. 예쁘게 폈네요. 0656번님, 비바람이 몰아친 아침 풍경 보이시죠? 방충망에 맺힌 물방울과 뿌연 안개가 또 비가 올 걸 예보해줍니다. 태풍 링링 모두 안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안전 대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99번님,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날씨가 흐립니다. 태풍 말고 그냥 바람만 잔잔하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아, 오지 마라. 예, 이렇게 또 전해주셨어요. 오지 마라. 8879번님, 저희 동네는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랍니다. 지금 포도 수확이 한창인데 주말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 아침에는 비도 안 오고 고요한 아침 풍경인데 내일이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확철인데 저희도 걱정이 되네요. 예. 네. 자, 0587번님, 요 며칠 내린 비바람에 파종한 김장 채소가 겨우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태풍 소식에 밭도 좀 손보면서 열심히 태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대비 잘하세요. 네. 8064번님, 여기는 대전 중구입니다. 하늘이 흐릿흐릿한 게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어제도 장대비가 엄청 쏟아졌던데 태풍으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 이렇게 많은 가족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동네 모습을 좀 보내주셨는데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2019 캘리그라피 부태양회원전은 17일까지 대전 MBC M갤러리에서 열리고요. 추석맞이 전통 떡만들기 행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펼쳐집니다. 2019 사회혁신 한마당은 내일까지 옛 충남도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15일까지 충남 홍성 남당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 창작 뮤지컬 프린세스 마리가 내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 개관 7주년 기념 공연 별이 빛나는 밤에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시 백성면 올미마을. 할머니들은 마을 기업에 설립해서 한 해 수천 명씩을 마을로 불러들이고 할아버지들은 서예와 서각으로 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당진 백석 올미마을로 월요일에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 링링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일기예보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비 피해 없도록 태풍 피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께 좀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그동안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렸던 김지원 아나운서가 오늘 가족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했습니다.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이 마지막이라 좀 많이 아쉬운데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아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자, 김지원 아나운서 덕분에 가족 여러분도 행복하셨을 거라 보고요. 예, 김지원 아나운서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